인류 보편의 가치를 두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인데요. 미국이 이길 것이다 또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하다 등등 결과를 예측한 전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내부에서 이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미중 패권 전쟁과 한반도 제3편 패권 전쟁의 결말 예측 지금 시작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 우리는 중국 내부에서 이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았는데요. 중국의 경제 경영 블로그 제10 경제 관찰실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을 5가지 요소로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1 미국의 완승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하나하나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는 투자 규모와 생산성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투자 규모를 따져봤더니 중국이 3,200달러, 한화로 약 372만 원인데 이에 반해 미국은 12,600달러, 약 1,4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생겨난 국내 총생산 규모를 봤더니 이건 더 차이가 확 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8,800달러라면 미국은 59,900달러였으니까요. 이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결론은 미국의 완승.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인데 역시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17년 중국의 1인당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83달러인데 이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인구 1만 명당 첨단 과학기술 논문, 그 논문들의 발표 개수를 보니 중국 3개, 미국은 12개였다고 합니다. 투자에 비해 미국도 발표 개수가 미진해 보이는데 그래서 효율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응용과학 분야는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투자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뿐인데 1만 명당 특허 개수는 중국이 10건으로 8.6건인 미국보다 높았는데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가 봅니다. 경제관찰실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기업을 대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고 미국은 이미 이 영역에 대해 관심이 떠난 지 오래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심 없는 분야에서의 승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연구개발은 미국의 우세승 정도로 전망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에너지, 광물 자원 보유량입니다. 2017년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생산량은 8억 4천만 킬로줄, 미국은 28억 7,600만 킬로줄로 중국은 미국의 29.2% 수준이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뿐 아니라 원자력, 수력 발전 등 실제 에너지 생산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렇듯 미국이 중국보다 에너지 자원 확보가 쉽다는 것은 바로 생산 원가 절감이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00달러를 벌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 비용이 중국은 6.69달러, 미국은 5.41달러인데 이는 미국이 중국보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23배 높다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로 두 나라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 중국의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은 308달러로 미국의 10분의 1이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 중국의 공교육 예산은
국내 총 생산의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북미, 유럽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정말 예상외네요.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미중 격차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2015년 중국의 고등교육률은 43.3%, 미국은 85.8%.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상위 교육을 받는 비율이 미국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교육 분야는 그래서 미국의 완승이라고 전망합니다. 마지막 분야는 노동시간인데 이 분야는 중국이 우세합니다. 4대1로 미국에 완패한 중국이 그나마 1승을 거머쥔 분야인데요. 세계노동기구가 발표한 2018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중국인은 9.2시간, 미국인은 6.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미국인보다 평균 1.35배를 더 일하는 셈인데 노동시간이 길다는 건 국민들에게 그닥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중국 내부의 전망을 보더라도 패권 전쟁의 결과가 중국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덧붙여 군사력마저 미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은 세계 41개국에 516개의 기지를 두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지부티에 설치한 해군 기지가 유일합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와 맺고 있는 군사 동맹 관계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볼 때 이 패권 전쟁의 결말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하는 2014년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말합니다. 2040년이면 미국은 중국을 한물간 나라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미국 패권이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결말 예측.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미국의 완승으로 분석하는 전망을 볼 때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